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Fully Flexible Flexionate Film Technology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Flexionat이라는 것은 저희 필름에 붙인 브랜드 네임입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가지고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간단히 제 소개를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주식회사 NMB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2009년에 학교로 옮겼었는데 그 전에는 우리나라 회사, 그 다음에 해외에서 계속 그 기업의 연구 개발 쪽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학교 옮기고서는 학교에서 또 연구하다 보니까 나온 성과가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2010년에 주식회사 NMB를 창업을 해서 현재까지도 그 은나노와이어 기술을 어떻게 하면 상업화를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연구 개발과 상업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나노와이어가 각광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혹은 플렉서블 터치 소자, 이런 이유에서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은나노와이어 기술이 나온 지가 꽤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지금 상업화가 활발히 진행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꿔왔던 플렉서블, 폴더블, 그다음에 요새 웨어러블, 스트레처블 뭐 등등등 많이 이름을 붙입니다. 이런 제품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지 않고 있고, 과연 이 기술이 충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의문점을 하나를 던져놓고서 오늘 제 얘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잠시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투명 전극 필름입니다. 저항이 나오고요. 여기 저항이 나오고, 그다음에 완전히 한번 접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 대한 저항이 측정이 됩니다. 저항 변화가 한 1.5배 정도 나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필름을 갖다 놓고 저항을 측정하고 다시 접었다가 폈습니다. 저항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아까 거에 비해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오늘 내용이 보여드리는 동영상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동영상이 좀 빨리 지나가가지고 이제 놓치신 부분도 있을 텐데, 둘 다 은나노와이어 필름입니다. 은나노와이어 필름, 위에도 은나노와이어 필름, 밑에도 은나노와이어 필름입니다. 이 필름의 저항이 약 99옴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접었을 때 약 1.5배 정도 나오는 저항을 보여줬습니다. 은나노와이어가 상당히 유연성이 좋기 때문에 그나마 접어도 한 저 정도 수준에서 저항이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 ITO 같은 거를 우리가 만약에 저렇게 했다 그러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항이 아마 안 찍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런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똑같은 짓을 했는데도 저항 변화가 크지 않았습니다. 약간 있었습니다. 한 2옴 정도니까 한 3% 정도? 3% 정도의 저항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무엇인가 처리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접어도 상당히 안정할 수 있는 필름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접는다는 게 정말 필요한 것이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새로운 형태의 소자를 상업화를 하려면은 제 판단으로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한 무엇인가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즉, 이 정도 수준은 돼야지 마음 놓고 플렉서블, 폴더블한 소자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제부터 그러면은 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투명 전극에서 바라는 여러 가지 희망사항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항이 좀 더 낮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투명 전극 기술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ITO하고 은나노 와이어만 비교를 해보면은 ITO에 비해서는 은나노 와이어가 저항이 좀 더 낮다라고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낮았으면 좋겠다는 항상 욕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서도 광학적인 특성은 여전히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안정했으면 좋겠다. 이 안정성이라는 게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뭐 온도에 대한 안정성, UV 안정성,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영하 20도에서도 안정했으면 좋겠다. 한 여름에 40도 넘고 차 안에서도 별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가 이제 앞에 말씀드린 플렉서블, 폴더블 등등등의 소자를 만들고자 할 때는 그 투명 전극 필름 자체도 굉장히 유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소자를 만드는 분들한테는 이 앞서 있는 네 가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다섯 번째인데 소자를 만들 때 그 공정에 잘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정이라 하면은 예를 들면 전극을 패터닝 한다든지 뭐 열 처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정이 있겠죠. 그런 공정에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프로세스 프렌들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 또 무척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모든 조건을 은나노 와이어 투명 전극 필름이 완벽하게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부족한 내용이 과연 어디에서 기인을 했을까를 보면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저는 가장 큰 요인으로서 와이어의 컨택 부분을 들고 싶습니다. 은나노 와이어의 컨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는데 이 은나노 와이어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냐 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TEM 사진과 같이 생겼습니다. 이 TEM 사진에서 이 가장자리를 보면은 지금 여기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약간 뿌옇고 하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PVP라는 고분자층입니다. 은나노 와이어를 원활하게 사용하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분자층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층입니다.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와이어가 접해 있을 때는 와이어의 접점 부분을 확대해 보면 두 와이어 사이가 은과 은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분자층이 하나 중간에 끼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하이레졸루션 TEM 사진을 찍어 보면은 은과 은 사이에 약 1나노 이상의 고분자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해서 접점이 이루어졌을 때 이 와이어 간의 접촉이 굉장히 약할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뭔가 결합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얹어져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돼 있는 은나노 와이어를 필름을 만들게 되면은 그 주변에 뭐 바인더 폴리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고분자 물질들이 얘를 좀 잡아주긴 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와이어의 접촉의 그 포인트 자체는 굉장히 약한 물리적인 결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당연히 고분자층이 끼어 있고요. 이런 고분자층이 끼어 있음으로 인해서 기계적으로도 안정성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접촉 저항이 올라가면서 정기적으로도 은나노 와이어 투명 전극 필름이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만큼의 성능을 구현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연구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은나노 와이어 필름을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 접촉을, 컨택을 개선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연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와이어 컨택이 어떤 형태로든지 화학적으로 완전히 붙어버리면 어떨까 해서 실제로 많은 연구 그룹에서 그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압력을 주고 온도를 주면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와이어를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여러 가지 형태의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주게 되면은 이 와이어들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서는 열이 날 테고 녹을 테고요. 그러면서 이 일종의 로컬 멜팅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두 개의 와이어의 접점이 붙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또 케미칼 웰딩이라는 개념도 들어왔는데 이거는 전도성을 가지는 일종의 접착체 같은 것들이 와이어와 와이어 사이에 이어주는 구실을 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012년에 아주 유명한 논문인데 네이처 머티리얼이라는 아주 우수한 잡지에 발표된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은 여기에서는 IPL, Intense Pulsed Light의 약자인데 이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이용해서 와이어를 이렇게 붙일 수 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야 될 것이 저러면 다 된 거 아니냐 해결이. 하지만 제가 모르는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기술들 중에서 양산에 적용돼서 제품이 나왔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양산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이 단순한 아이디어 이외에 많은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생산성도 확보를 해야 되고 안정적이어야 되고요. 뭐 가격도 싸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들어가서 그게 생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실험실에서 연구한 결과물 정도로는 나왔다. 근데 양산은 아직 적용이 된 것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또 하나의 동영상을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저희가 이름 붙인 플렉시온의 필름이 제조되는 공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경우는 제가 중간에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여드리고서는 그 다음에 동영상이 끝나면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주식회사 NMB는 은나노 와이어 소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여드린 사진은 저희가 만든 실버 나노 와이어입니다. 이 제품은 이미 상업화가 돼서 양산 제품에 적용이 되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은나노 와이어를 만드는 회사가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고 그 중에서 몇 개 회사들은 상업화된 제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몇 개 회사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도 주장하고 남들도 웬만큼 인정해 주는데 상당히 괜찮은 수준의 와이어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플렉시오넷 필름 기술은 결국 이 나노 와이어 소재에서부터 출발하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된 나노 와이어들을 아까 애니메이션으로 잠시 보여드렸지만은 랜덤 네트워크가 형성된 상태에서 에너지를 줘서 컨택 부분을 녹여서 붙입니다. 그러면은 플렉서빌리티가 상당히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실험실 수준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파일럿 슬롯 다이 장비를 이용해서 롤투롤로 구현을 했습니다.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롤이 그대로 지나가면서 실시간으로 빛이 먼저 번쩍번쩍하고 그런 게 지나갔죠. 즉 일반적인 은나노 와이어를 생산하는 그대로 공정에서 하면은 요게 끝단에 필름들이 말리기 직전에 나오는 거를 그냥 이렇게 면적한계를 따라가면서 저항을 측정했는데 한 60옴 정도 나오던 필름이 IPL 저희가 포토닉 신터링 장비를 켜가지고서는 동일하게 했을 때 동일한 조건에서 나오던 필름이 저항이 약 30% 정도 떨어져서 한 40옴대 정도의 저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보셨던 처음에 보셨던 동영상도 저항이 좀 더 낮게, 플렉시온의 필름에서는 좀 더 낮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항이 낮아졌다는 것이 바로 와이어의 접점이 붙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당연히 앞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이런 반복되는 밴딩 테스트와 폴딩 테스트에서도 상당히 안정한 성능을 가지는 필름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렉시온의 필름은 양산에 완벽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정도로 롤투롤 프로세스로 만들어지는 필름입니다. 그리고 밴딩에 대해서 상당히 안정합니다. 그리고 패널 제작 과정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전기적 특성을 보여드립니다. 제가 요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동일한 필름을 단순히 어떤 처리를 해줬을 때 저항이 약 30% 정도 줄어듦을 보실 수 있고요. 이럴 때 광학적인 특성의 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 저거를 보시고서는 실제 웰딩이 일어나서 접점이 안정화됐느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자현미경 사진을 몇 개 갖다 놨는데요. 요거는 위에서 찍은 겁니다. 위에서 찍었을 때 이 크로스 포인트들이 약간씩 좀 색깔이 달라 보인다든지 뭔가 좀 달라 보이는 느낌이 있으실 텐데 그거를 확대를 해보면은 이렇게 녹아가지고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입체적으로 보시게 하려고 저희가 틸트해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런 접점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접촉 부분에 과연 고분자층이 없어지고 완벽하게 이어졌느냐를 보여야 될 텐데 그거는 단면을 내 가지고 저희가 TEM 사진을 찍었습니다. 했을 때 이 사이가 아까 원래 요 사이면에 고분자층이 끼인 게 보였었는데 이거는 완벽하게 결정면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전자현미경 사진과 앞에서 보여드렸던 저항 변화를 통해서 이 와이어들은 완벽하게 붙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기 때 초반에 이 투명 전극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는 위시리스트를 한번 꺼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걸 갖다 놓고서는 과연 저희가 개발한 이 플렉시온의 필름이 그 희망사항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저항값이 좀 낮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면저항값이 약 30% 정도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적화가 좀 덜 된 상태고 저희가 이 제한된 장비를 가지고 실험을 하다 보니까
좀 더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생각에는 최소 50%까지는 낮출 수 있을 거다. 어쩌면 좀 더 낮출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수준에서는 30%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광학 특성이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전혀 변화 없습니다. 세 번째, 안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까 동영상에서 저희 그 안정성 테스트하는 게 살짝 나옵니다. 실제로 다양한 안정성 테스트를 했을 때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유연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곡률 반경 1mm를 해가지고서 50만에 반복적으로 밴딩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항 변화율이 10%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에 좀 더 적합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은나노 와이어가 일반적으로 외대칭이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아마도 그것이 접점 안정화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만들어 놓은 플렉시온의 필름을 가지고서는 30마이크론, 50마이크론 이런 선폭으로 패터닝을 했습니다. 외대칭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 외대칭 공정도 아직 최적화된 공정은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가 했습니다. 했고 그랬을 때 실제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그 선의 저항, 그 채널 저항 값이 9kΩ이었는데 저희가 많은 수의 전극을 반복적으로 측정을 했을 때 그것의 선저항 값은 10kΩ 플러스 마이너스 10%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가 패널을 만드는데 충분한 정도의 수치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패널 만들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은나노 와이어로 이 정도의 패턴을 외대칭으로 만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이 정도면 상당히 훌륭한 수준이 아닐까. 거기에 에칭 컨디션만 조금 더 잡히면은 정말 그 이론치에 거의 근접하는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위시리스트에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어색할 것 같아서 아예 표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데이터를. 여러 가지 반복적으로 여러 필름을 해봤고요. 보통 저항이 한 요 정도 나옵니다. 27옴 퍼 스퀘어 정도. 그러니까 30옴 언더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헤이즈는 1.33, TT 값 투과도죠. 90.7%. 베이스 필름 포함한 겁니다. 베이스 필름, 필름 헤이즈가 여기 베이스 필름이 0.3이고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투과도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 못했던 점이 좋은 점이 하나 나왔는데 면저항 균일도를 보니까 1.8%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투명 전극에서 면저항 균일도를 10% 언더면은 상당히 괜찮다,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0.53옴,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정도 수준의 면저항 균일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와이어가 컨택이 안정화되면서 접촉 저항이 낮아지면서 전체적인 면저항 균일도도 상당히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밴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1차적으로 측정한 거는 인밴딩을 했습니다. 1mm 곡률 반경으로 50만의 인밴딩 테스트를 했고요. 이때 사용되는 필름은 50마이크론 PET 필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초기 저항이 47.9, 나중 저항이 48.6, 저항 변화율 1.4%. 이렇게 데이터를 내니까 아웃밴딩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아웃밴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만회밖에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만회 했고 그때 인밴딩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만회에서 델타 R은 8.9%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저희가 처음 화면에서 보여드린 접는 테스트를 했었죠. 근데 접는다는 게 사실 손의 힘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값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인하우스에서 표준화를 시키기 위해서 무거운 모 회사의 그 제품 카탈로그를 거기다 툭 얹어놓고서는 접는 테스트를 했고요. 동일한 조건에서 인폴딩에서는 이거는 여러 번 한 것의 반복 값입니다. 요거는 한 번밖에 측정 못했습니다. 여러 번 한 것의 반복 값이 델타 R 값이 9%, 아웃폴딩에서는 5%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제 생각에는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필름은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과연 사업적으로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됩니다. 사업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은 양산 적용이 돼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롤투롤 프로세스 보여드렸죠 이미. 그래서 생산을 합니다. 실험실에서 실험한 데이터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가 파일럿 장비다 보니까 지금 현재 좀 제한이 많습니다. 현재는 분당 2m의 속도로 코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쉽게 분당 10m 정도의 속도로 속도는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분당 10m의 속도로 했을 때 예를 들면 폭이 1m다 그러면 어느 정도냐? 생산성을 우리가 따지면은 1년에 약 300만 스퀘어미터. 뭐 풀로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하루 8시간 근무에 월 뭐 한 20일 근무한다고 생각했을 때 1년에 300만 스퀘어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필름 이 폭은 마찬가지로 저희가 파일럿 장비다 보니까 현재 20cm, 200mm 폭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공정하시는 분들, 뭐 장비 업체들 이렇게 저희가 미팅을 좀 해본 결과 쉽게 이거는 한 1m 정도 폭으로 스케일업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거에 별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이 1m 폭의 스케일업은 저희가 곧 진행을 할 텐데 이 정도가 되면은 우리가 단일 패널로 보면 한 70인치, 80인치 이 정도 사이즈 패널까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이 이거 그러면 하려면은 코팅 라인 새로 깔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앞에 동영상에서도 잠시 보여드렸지만은 저희 파일럿 장비의 맨 끝단 부분에 저희가 이 광소결하는 장비를 집어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코팅 라인하고 굉장히 잘 맞춰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코팅 라인을 그대로 활용해서 저희 그 포토닉 신터링 하는 그 장비만 거기다가 집어넣고 공정을 잘 맞추면은 필름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라인 까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공정 혹은 저희 필름을 만드는 이 기술의 특징은 굉장히 versatile하다. 서브스트레이트에 제한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 기술이 단순히 와이어 웰딩 시키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그 안에 여러 가지 기술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웰딩은 그 중에 30% 미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술이 서브스트레이트의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필름에 적용할 수 있고요. 현재 저희가 뭐 입수할 수 있는 필름이 많지 않다 보니까 몇 가지 필름에 대해서 테스트는 해봤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종이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종이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경제성이 높은 공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생산성 얘기도 했고 양산에 준비되어 있는 롤투롤 공정이다라고 다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 필름을 만드는데 기존의 은나노와이어 필름을 생산하는 데서 추가 비용이 거의 안 듭니다. 예. 단순히 하나 들어가는 거는 이 웰딩 장비 하나에 대한 투자가 들어갑니다. 이 장비값이 무척 비쌀 거다라는 선입관을 혹시라도 갖고 계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대충 확인해 봤는데 상당히 리즈너블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이 플렉시오넷 필름 기술은 결국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이 와이어의 접점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메커니즘을 가져서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되냐는 이 메커니즘에 대한 굉장히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나온 기술이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스페셜하게 만들어진 잉크하고 그것에 굉장히 적합하게 만들어진 공정을 합쳐서 개발된 기술입니다. 종합 예술입니다. 웰딩, 이 비싸가지고 와이어 붙이는 요거 하나로 끝난 기술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5건의 특허가 출원이 됐고요. 그 중에 한 건은 이미 국내에서 등록이 돼 있습니다. 뭐 PCT 작업도 다 병행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생산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기술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응용 범위는 어디다 갖다 팔 거냐? 우리가 은나노 와이어의 응용 시장을 많이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많이 써놨습니다.
우리 제일 관심 있는 게 플렉서블 폴더블 핸드폰, 거기에 들어가는 터치 스크린, 웨어러블 뭐 이런 것도 있겠고요. 플렉서블한 솔라셀도 있을 거고 OLED 라이팅에 들어갈 것이냐. 그 다음에 저항이 낮아지기 때문에 대면적 터치 쪽에도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다 합니다. 그리고 저도 저런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막상 저 필름이 만들어지고 테스트를 반복을 해가면서 저 필름의 특성을 저도 하나씩 알아가면서 어쩌면은 이거는 이거보다 훨씬 더 대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우리 상상을 하면서 전기를 통하는데 투명하고 접혀? 얘를 어디다 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생각지 못한 다양한 응용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걸 엔지니어가 생각하기에는 참 어려운 일이지만은 뭐 예시를 들면 뭐 바이오 헬스에도 쓸 수 있고 로봇에도 쓸 수 있고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분야에 많은 응용 분야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존에 생각했던 여러 가지 기술도 응용 분야도 포함해서요. 제가 한 30분 정도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목적은 이겁니다. 여기 오신 분들한테 저희가 부탁드리는 거는 저희 회사는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회사고요. 저희가 비록 이런 기술을 개발을 했지만은 그 상당 수준의 상업화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개발을 했지만은 진짜 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 혼자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필름을 생산하기에는 또 필름 생산에 대해서는 여러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런 업체들하고도 같이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소자에 적용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신 분들 가운데 저희한테 저 기술은 꽤 쓸만하고 우리가 이런 분야에 응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은 저희에게 제안을 해주시고 그러고 저희가 같이 개발을 해서 제품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아까 2020 사업단에서 처음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안서를 보내주시면 사업단을 통해서 저희가 같이 고민하면서 이거를 제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플렉시오넷 필름에 관심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지금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작은 회사이고 저희가 지금 중국에 이 은나노와이어 생산을 위한 생산 브랜치도 지금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은나노와이어 소재를 상업화를 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거 앞에 말씀드린 플렉시오넷 필름을 유용하게 그리고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